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오늘은 소아에서 주로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들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또한 예방접종, 또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두입니다. 수두는 사실 어렸을 때 대부분 이제 감염이 되죠. 근데 일부는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의 감염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어른들에서의 항체 검사를 해보면 15세 이상이 되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수두에 감염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수두 같은 경우는 이제 12에서 15개월에 1차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수두의 전반적인 발병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예방접종 후에도 수두에 걸리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예방접종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면역이 생겼지만 그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그런 감염이 생기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방접종 전에는 소아의 그런 수두 감염이 주로 이제 한 2살에서 한 7살 사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 많이 걸렸는데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현재 발병 연령들이 초등학생 저학년 때, 한 1학년, 3, 4학년 때로 그 발병 자체가 좀 많이 미루어지긴 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초등학생 때에서의 수두의 돌파 감염 때문에 아예 2차 접종을 4에서 6세에 하도록 해서 이런 그 수두의 발병 자체를 좀 더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은 이제 4에서 6세의 2차 접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면역이 완전 안 생기는 거냐? 이제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예방접종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매우 가볍게 나타나고 또한 입원을 한다든지 중증으로 진행하는 확률은 거의 90% 이상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두 예방접종과가 이제 발병 자체를 막는 효과는 크지는 않더라도 일단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입원하게 되는 그런 확률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제 수두 예방접종을 계속 잘 맞춰주셔야 되고 또한 다만 이제 그런 학령기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수두가 걸렸을 때 증상이 매우 모호하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진이 좀 전형적인 수두보다 적게 나타난다든지 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가볍게 진한다든지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서 이제 발진, 특히 수포형의 발진이 조금이라도 난다 그러면 수두가 아닌지를 한번 감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파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이들 사이에 유행을 하면 주변에 수두 면역이 없는 아이들 또는 수두 면역이 낮아진 아이들은 대부분 감염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차 발병률이라 그러는데 접촉한 아이들 중에서 거의 95에서 98% 정도가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전파의 방법들은 주로 접촉에 의한 거라든지 호흡기 전파를 특히 대부분은 이제 비말이지만 이제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손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해주셔야 그나마 이제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번째에 해당되는 감염병은 볼거리 또는 유행성 이하선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볼거리 최근에 이제 겪는 아이들 많이 못 봤을 텐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MMR 접종 안에 두 번째 M이 멈스라 그래서 볼거리 예방접종이 MMR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청소년기의 볼거리의 유행들이 2, 3년에 한 번씩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수두가 발병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아이들이 MMR 예방접종을 어렸을 때 이제 1차, 2차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볼거리에 노출될 확률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부스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청소년기쯤에 항체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돌파 감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볼거리에 대해서는 3차 예방접종을 이제 루틴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볼거리 유행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MMR을 한 번 더 맞추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볼거리의 전파 경로는 주로 접촉에 의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손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든지 뭐 이런 양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볼거리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볼거리에 걸린 아이들이 한 일주일 정도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유행 상황에서는 손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볼거리에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볼거리의 합병증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환에 염증이 생기거나 난소에 염증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붓고 아프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하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난소가 배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복통만 호소하지 이게 볼거리인지 모르고 나타나는 이제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 아예 이제 얼굴에 붓는 경우가 없이
고환만 붙거나 난소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한 10에서 15% 정도는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아이들이 급작스럽게 고환이 붙는다든지 또는 이제 우하복부에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볼거리를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볼거리를 앓고 나서 난소염이라든지 고환염이 있으면 혹시라도 이제 불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불임에 관한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볼거리가 최근에 이제 2019년까지 계속 유행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잘 써가지고 유행이 많이 잦아들기는 했거든요. 다만 코로나19의 유행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서 또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상황들이 되면 일단 이제 볼거리가 또 유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아이들 이제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해당되는 질환은 홍역입니다. 홍역은 아까 이제 볼거리 때 제가 말씀드렸던 MMR 접종의 첫 번째 M이 홍역입니다. 미즐즈라 그래서 홍역인데요. 홍역은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2019년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홍역의 대유행이 있어서 아마도 2010년 이후 10년대에 들어서 가장 많은 홍역 환자가 2019년에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홍역은 이제 전파 경로가 이제 공기 전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되게 상당히 작고 또 침방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유리가 돼서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고요. 홍역에 면역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공간에서 홍역 환자 한 명이 있을 경우에 전파가 보통 18명 정도까지 전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MMR 접종을 1차, 2차 이렇게 접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률이 거의 98%에 이르기 때문에 홍역 유행이 이제 아주 이따금에 이제 어른들에서 이따금 있다든지 아니면 홍역 예방접종을 아직 맞고 있지 않은 12개월 미만의 아이들 사이에서 잠시 유행이 되는 경우들은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뭐 대규모의 전파 상황은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예방접종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요새 이제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예방접종률이 이제 85% 정도까지 떨어지는 국가들이 있어서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유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력이 이제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전 인구의 한 94% 이상, 적어도 94% 이상이 예방접종을 하거나 이미 홍역에 걸려 있어야 유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은 98%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홍역의 유행이 거대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홍역 자체의 유행 자체가 우리나라 내에서 별로 유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예방접종하는 아이들이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중간에 이제 자연 부스터라 그러죠.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항체가가 다시 올라가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20대가 넘어가게 되면 항체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가 넘은 그러니까 넘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혹시 홍역 유행이 심하게 유행하는 지역을 가기 전에는 예방접종을 추가로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홍역에 걸려서 입원한 사람들이 있다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서의 그런 감염 사례들이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의료진들은 입사 전에 홍역의 항체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하고 항체가 없으면 추가 접종을 하도록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인플루엔자가 이번 겨울에는 전혀 유행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손위생을 잘하다 보니까 인플루엔자가 전혀 유행을 하지 않는 그런 제가 감염내과 의사를 하고 나서 처음 맞는 겨울들을 지나게 되긴 했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전형적 호흡기 바이러스고 전파는 이제 비말을 통한 전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파력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가족 간 전파들은 대부분 이제 뭐 예방접종 제대로 안 한 분들은 2, 3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전파가 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서 이제 6개월 이상의 아이들부터 18세 미만의 고등학생까지 다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었는데 현재 예전에는 이제 3가라 그래서 A형 인플루엔자 2개, 또한 B형 인플루엔자 하나였던 예방접종을 작년부터는 4가 예방접종, A형 바이러스 2개, 또 B형이 2개인 거로 바뀌어서 접종이 시작됐고요. 4가 예방접종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B형 인플루엔자에 대한 그런 예방도 이제 충분히 되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과 관련돼 있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동안 맞은 예방접종이긴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가
좀 상당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서는 한 60% 정도밖에 효과가 없고, 특히 이제 5세 미만의 아이들에서도 60에서 70% 정도 예방 효과만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겨울철에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플루엔자를 반드시 의심해서 이제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해서 인플루엔자 검사와 또한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감염병 4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뭐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거나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감염병이 유행할 때 마스크 착용을 하면 예방이 잘 되기는 하거든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스크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감염병 유행이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면 마스크 착용을 잘 하도록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손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해 주셔야 이런 이제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에 있는 감염병들이었기 때문에 예방접종 연령에 맞춰서 잘 해주시면 또한 그거로 인해서 전반적인 예방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4가지 질병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용 잘 숙지하셔서 아이들과 건강한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